자, 안녕하세요. 오늘 한 5차례에 걸쳐서 오늘부터 국제법 기출문제 풀이와 그 다음에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국제법 시험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이냐가 제일 관심이 많겠죠. 금년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요? 어떤 주제에서 나올까요? 아마 예상이 다양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국제법 기출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전에 어떤 주제들이 그동안 어떤 주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 무엇이 출제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 국제법 기출문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주제들이 보통 나오는구나, 금년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걸 먼저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런 주제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 주제를 문제로 구성하겠죠. 이때 문제를 구성할 때 아시다시피 문하고 케이스 문제를 전제할게요. 사례형 문제라면 우선 팩트, 사실관계를 먼저 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A국이 있고 B국이 있다. 두 주인공, C국일 수도 있고, 이들 간에 어떤 팩트가 있었다. 이걸 먼저 던져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팩트를 던져준 뒤에 국제법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국제법 질문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어떤 주제들이 출제되는가, 가장 관심이 많은. 두 번째, 그런 주제가 금년에 출제된다면 어떻게 문제가 구성될까? 팩트와 로로 구성되겠죠. 팩트를 던져주고 이 팩트로부터 국제법적인 어떤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질문 유형이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때 풀 때 우리가 공통된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국제법 핸드북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페이지 수를 열어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만약에 국제법 핸드북이라는 책이 없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을 봐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요약집에도 괜찮고 다른 교과서도 괜찮고 다른 선생님들 그 책도 괜찮고 관계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제에 대해서 열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두 가지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국제법 기출문제의 특징과 솔루션이라는 자료가 하나 보이죠? 두 번째가 기출문제 풀이라는 자료가 보이죠? 이 중에서 국제법 기출문제의 특징과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1번, 어떤 주제들이 출제될까? 아까 말한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그 주제가 출제되면 어떤 지문으로 구성되고 팩트와 로로 구성되겠죠?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와 좀 기출문제의 특성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먼저 2페이지. 어떤 주제들이 출제될까요?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제, 어떤 국제법 주제? 자, 국제법이라는 것은 뭐죠? 개념이 국제와 법을 나누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게 바로 법이죠. 그래서 국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면 국내법. 따라서 국제법은 뭘까요? 국제사회를 겨냥한 거예요. 다른 말로 국제공동체를 겨냥한 거죠. 국제공동체. 국제공동체는 여러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A국, B국, C국 등 한 곳에 여러 국가들이 모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죠. 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 나라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이걸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추가로 생기는 거죠. 한 나라가 발생한 코로나가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나라에 전염되고 유럽에 전염되어서 인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죠. 그래서 이 국가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함부로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지 못하게 좀 막을 필요가 있고 또 통제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 국제무역, 서비스무역, 상품무역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경제 침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규율을 해줘야 됩니다.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이상적인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들이 따라야 될 코로나를 추방하기 위해 따라야 될 의무 또 권리를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국제 공동체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권리 의무를 즉 법을 권리 의무가 법이죠. 합쳐서 국제법이라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국제법은 코로나와 같은 환경 관련, 건강보호 관련 주제도 있지만 국제법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안보와 관련된 주제가 있어요. 그죠? 핵 문제 같은. 핵 문제 역시 국제공동체의 큰 골칫거리,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핵을 통제하지 못하면 인류도 역시 핵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국가들이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실험하지 못하게 막을 의무를 규정해야겠죠. 이처럼 여러 다양한 주제들이 국제공동체에 등장하는 거죠. 각 시대마다 자 국제공동체는 시대가 있죠. 그래서 옛날 국제공동체도 있고 2020 현재 국제공동체가 있고 앞으로 2030년 미래의 국제공동체가 있을 텐데 각 국제공동체 시대마다 핫 이슈가 되는 주제가 달라요. 지금 같으면 코로나라는 어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의 주제죠. 또 그 전에는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의 큰 주제였죠. 이렇게 국제공동체의 변함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시험을 만약에 본다면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그죠? 2020년 언제 본다. 그러면 이 당시 핫한 주제가 있겠죠. 이 당시 핫한 주제가 국제공동체에 필요한 어떤 국제법들 또 요거들의 국제법에 대한 핫한 주제가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시사적인 주제 이렇게 부릅니다. 시사성 있는 주제. 질문은 이런 시사적인 주제들이 과연 주제들일까요? 이거죠.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험을 해보면 상당히 특이한 게 뭐냐면 시사적인 문제가 요즘에 대세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 국제법 시험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도 물론 주제되어 있지만 비시사적인 이론적인 문제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특히 외교원, 과거 외교원과 그 다음에 이 국제통상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외교원은 좀 더 시사적이고 국제통상은 좀 덜 시사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시험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모두 시사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외교원이든 통상이든. 그래서 시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기 시사란 말은 뭐 당장 시험 보기 바로 당일날 시사적인 문제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 적도 있어요. 보통은 좀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어서 아마 채점 출제위원들, 시험위원들이 좀 미래적인 어떤 투시 능력 있는 건가요? 미래를 보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길게 잡으면 아니면 6개월 정도 앞으로 발생할 일들 이것들을 출제를 하는 경우를 실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이 나온 뒤에 한 1년 지나면 저거 시험 나왔는데 1년 뒤에 나중에 저거 시험 나왔는데 이렇게 탄성을 지르죠. 예지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외교부 있죠. 외교부라면 외교부가 1년 동안 해야 될 어떤 업무들 이것들이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찾아보면은 이것들이 외교부가 해야 될 업무들이구나 해서 대표적인 예들이 금년 같으면 뭐 NPT 재검토회의라든지 NPT 알죠? 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주제로 또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시사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시사란 말은 또 동시에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한국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다른 나라와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 분쟁 중인 문제, 그런 것들이 해양 경계협정이라든지 간도 문제라든지 그런 게 그대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또 시야를 넓혀서 세계적인 문제도 나와요. 보통 학제통합노선 문제에 많이 나와요. 학제통합노선 문제는 한국의 문제도 보통 나오지만 대표적인 예가 뭐 방위비 문제, 한미 방위비. 근데 또 넓게 세계적인 문제들이 또 이유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것, 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이 세계적인 범위까지 어떤 게 시사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너무나 커런트한 현재적인 문제, 너무 핫한 문제는 오히려 국제정치학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순서가 보통 국제정치학 먼저 보죠. 이게 일반적인데 물론 국제법 문제 봐버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국제정치학부터 시험을 보면 보통 국제정치학에서 시사적을 건드려버려요. 그래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국제법에서는 국제법 시험 문제에서는 안 출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또 너무나 핫한 문제, 커런트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해결책이 없고 학자 간의 논쟁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무르익으면 되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아주 핫한, 아주 시사적인 커런트한 문제가 나온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또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사적인 문제에 일단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준비를 해야죠. 또 하나는 아무리 시사적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좀 애둘러서 예를 들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졌다 또는 만들기 위한 효유가 있다 그러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바로 내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기후변화 협약 또 이렇게 교토 정서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있는 환기법 원칙 같은 것들 이렇게 애둘러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뭐 항상 시사적인 문제만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해마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시사적인 문제가 아닌 게 출제되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시사적이에요. 시사적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이 판단하기가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 보고 난 뒤에 나중에 가만히 되짚어보면 이거 시사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깨닫게 돼요. 어쨌든 보통은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지만 간혹 시사적이지 않은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그게 두 번째 표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시사적인 문제는 다들 준비가 되었다. 핵 문제가 대표적인 예예요. 핵 문제는 국제법과 좀 거리가 멀어요. 국제정치학과 거리가 가까울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핵 문제가 커런트한 아주 핫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한반도와 관련된 아주 핫한 문제인데 국제정치학에서 먼저 탁 터지니까 선빵을 날리니까 국제법은 안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아무튼 시사적인 문제는 이 부분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내고 오히려 좀 이론적인 문제 수험생들이 얼핏 보고 넘어가 버리는 문제를 내기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엔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이라든지 책임 추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 그것도 시사적 성도도 있었어요. 그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었죠. 근데 뭐 그때 그만두던 때였기 때문에 유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반사무총장의 업적을 폄하하려고 그런지 이 반사무총장 때 있었던 좀 안 좋은 일을 케이스로 냈었어요. 아무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보통 수험생들이 깊게 안 보고 넘어가 보는 문제거든요. 유엔의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것들 그게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사적이지 아니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시사적이 아니한 문제는 두 가지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문제. 시사성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보통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많이 공부를 하죠. 또 스스로 공부도 하죠. 많이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사적이지 않은 문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별로 안 중요한 문제.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이것도 봐야 되나? 여기까지 볼 걸 요구하는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이른바 예측하지 못한 문제, 즉 불어타라 부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대비하려면 평소에 국제법 전반에 대해 골고루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야 돼요. 시사적인 문제는 강하게 집중적인 공부, 깊은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덜 시사적이고 그것도 덜 시사적이지만 중요한 건 물론 집중적으로 해야죠. 근데 덜 시사적이지만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도 최소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정리를 해야 된다. 최소한 쓸 수 있게. 그래야 불어타를 대비할 수 있고 불어타가 터지면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간에 그게 바로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